아, 벗는 거는 겉 절반 까고 방송하는 거는 똑같이 그때 미처 이루지 못한 나의 꿈? 나의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만 아쉬워해라. 내가 왜 콧구멍 크기까지 해명해야 되는지. 연대 예비 7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쟤 무조건 외국인 전형일 거다.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오늘은 셀프 메이크업 하면서 그냥 메이크업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얼마 안 되는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 좀 읽어보면서 메이크업 하는 과정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쌩얼이 공개되니 놀라지 마세요. 뿅! 얼굴에 열감을 좀 내려줄 겁니다. 렌즈 정보 뭐냐는 댓글이 좀 많았어요. 인스타 댓글 포함해가지고. 제가 오늘 끼고 있는 렌즈는 램블링 데이라이트 브라운 색상입니다. 아마 이 렌즈를 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없어서 이 렌즈 정보를 물어보신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렌즈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댓글이 달렸던 영상이 Q&A 찍은 첫 번째 롱폼 영상? 그때는 이제 램블링 메가 퓨어블 모카초코였습니다. 이제 램블링에서 제가 진짜 잘 끼고 다녔던 렌즈가 램블링 빅퓨어블이었는데, 직경을 되게 제가 큰 거 끼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직경이 아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가 퓨어블이라고 그 빅퓨어블보다도 훨씬 더 직경이 큰 14.2 정도 되는 메가 퓨어블이라고 생겨서 거기서 모카초코 색상, 거의 이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죠. 단계적으로 화장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화장할 때 앰플, 로션 겹겹이 쌓아서 바르거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딱 하나만 여름에는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발라놓고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퍼프 같은 걸로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집에만 있을 거여가지고 선크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로 이거 두 개를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 화장을 너무 전형적인 한국 여자처럼 해서 오히려 동남아 사람처럼 보인다. 최대한 화장 연하게 하시면 보기 좋을 듯. 장점을 살리세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화장법이 전형적인 한국 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화장이거든요. 제가 러시아에서 살았을 때는 러시아 스타일로 화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는데 한 40대처럼 보이고, 오히려 저는 약간 조금 서양보다는 동양 쪽에 가까운 얼굴이라서 이쪽으로 화장을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연하게 한 게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은 좀 공감. 진하게 하고 싶은 거는 저의 욕심이거든요. 저는 사실 추구미가 고우인 메이크업, 속눈썹 가닥가닥 얼굴 벌게 가지고 숙취가 있는 얼굴인지 어제 밤새 펑펑 울다 온 메이크업인지 그런 느낌 화장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걸 사실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화장을 제가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인들의 반응도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연하게 수수하게 하는 게 반응이 제일 좋았다. 저의 고집과 이제 주변 분들의 추천 그 사이를 타협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기준은 되게 연하게 해볼 거예요. 이 댓글을 다신 분이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러시아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서양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사실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쁘면 장땡 아닌가요? 그 다음 댓글. 확실히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워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네. 그냥 우리에 맞네. 그쵸. 아무래도 제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사실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혈 말고 100% 외국인도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아예 그냥 한국인처럼 잘하지 않을까요? 짜잔. 이 블러셔로 다크서클 부분 쪽에 좀 진하게 발라서 다크서클을 좀 커버해줄 겁니다. 어차피 위에 파운데이션으로 덮을 거라서 광하다 싶을 정도로 진하게 올릴 겁니다. 나 취했어. 그 다음 댓글. 눈이 참 이뻐요. 나이가 조금은 젊었어도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는데. 저 눈 이쁜가요? 저는 제 얼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 하면은 눈이거든요. 엄마 눈을 물려받아가지고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들을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또 한 겹 더 발라줄 겁니다.
다음 댓글. 대학부터 보면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방송 아니더라도 뭐래도 성공했을 듯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댓글 좀 보면은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살면서 언제 가장 열심히 살았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했을 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 같아요. 저는 진짜 뭔가 꼭 이루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꼭 무조건 해야 되고 이뤄야 되고 좋게 말하면은 좀 끈기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해보고 안 되면 포기도 좀 빠른 편입니다. 진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성격이고요. 뭘 할 때 의지가 생길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면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말들은 저를 공부를 시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러시아에 유배를 갔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돌아오려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제가 한국을 엄청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지만 한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 떨어지고 했으면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했을 거란 말이죠. 전직노 해가지고.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죠.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한국을 너무 가고 싶다라는 엄청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쉐딩 스틱. 그 다음에는 쇼츠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대체 이렇게 이쁘고 똑똑하신 분이 왜 벗고 방송을 하실까? 왜일까? 좀 많이 고뇌에 빠진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벗고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벗는 거는 절반 까고 방송하는 거는 똑같이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후회를 할 것 같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봐주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예쁘다고 해주는 거 좋고 내가 좋아하는 옷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입어보지 못했을 옷 그리고 남들 앞에서 춤추고 끼부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뭐 친구들 세워놓고 할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심지어 돈도 적지 않게 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도 뭐라 안 하는데 근데 저희 엄마도 노출 막 많이 하고 리액션도 과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역캠, BJ 이런 것도 다 경쟁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들, 팬층이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남심을 좀 저격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얼마나 BJ분들 중에서 예쁘고 섹시한 분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서 나 혼자 한복 입고 방송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송을 하려면은 조금 더 노출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프라이머. 아니 아이돌 했으면 수십억 벌 인물인데 너무 아깝. 저 근데 실제로 아이돌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은 반에 혼혈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실제로 아이돌에 데뷔를 했고 그 친구 때문에 아이돌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수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은 절대 꿈에도 못 꿨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돌의 꿈을 못 이뤄서 이렇게 역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미처 이루지 못한 나의 꿈? 이 관중력을 뽐낼 수 있는 방송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역캠의 수명은 굉장히 짧다고 하거든요.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이 더 들면 못해요. 나의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만 아쉬워해라. 나의 미래의 자식이 될 사람만 아쉬워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혼혈이라면 성형은 안 했겠지만 약간 이질적인 성형한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예쁘긴 한데 뭔가 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혼혈이라고 해서 성형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완전 경기도 오산입니다. 저는 일단 성형을 한 게 맞아요. 제가 코를 했거든요. 피부과에서 받는 잡다한 시술들 빼고 이제 성형 수술만 얘기하자면 했어요. 저는 코를 2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러시아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했습니다, 코를. 저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통역사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 손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러시아에서 성형하러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해외 팀이 있었거든요. 일본, 중국, 아랍 다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러시아 해가지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어쨌든 여자라면 예뻐지고 싶어 하는 거는 국적 불문하고 다들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성형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왜 콧구멍 크기는 다른 거지?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사람이 어쨌든 양발의 크기가 똑같지 않고 양손의 크기가 똑같지 않고 얼굴 왼쪽 오른쪽 얼굴 다르고, 사람은 비대칭이라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어도. 근데 봐봐요, 제가 코를 높이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콧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비대칭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원래 이제 저의 콧구멍은 짝짝이었는데 수술하면서 코끝이 올라가면서 콧구멍도 같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이 비대칭이 조금 더 잘 보인다. 제가 거기 대댓글로 제가 왜 콧구멍 크기까지 해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댓글을 남겼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네요. 점막을 채워주겠습니다. 아 진짜 아이라인만 그리면 손이 이렇게 돼요. 붓펜이 잘 안 나와. 연대 갔던 시절에는 한창 수시로 가기 쉬울 때였음. 수시 비중이 80%였으니까 그때는 일반고 2등급도 막 뽑아가던 시절이었음.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이분이 또 다른 영상에도 어떤 분이 막 댓글 다신 거에 대댓글로 또 한 번 더 같은 분이 저 때는 수시 모집 80%나 하던 시절이었음. 이렇게 또 막 제가 어떻게든 연대를 되게 쉽게 간 사람이다, 2018년도에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시절이었다를 되게 어필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쉽게 갔다고 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와. 진짜 웃겼던 게 처음에 이제 제가 연세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제 무조건 외국인 전형일 거다, 재외국민 전형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다소 쉬운 전형으로 다들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다고 해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을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수시가 되게 쉬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노력을 부정하고 싶은 거는 알겠어.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저 되게 뭔가 쉽게 이뤄냈다는 말 좀 좋아합니다. 제가 NTV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와 너 진짜 엄청 노력해서 이뤄냈다 이런 것보다 너 되게 운 좋다, 쉽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운도 어느 정도 받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연대 예비 7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럭키세븐이네. 어쨌든 한국에서 좀 높다고 하는 대학들이 이제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세대에서 예비 7번이면 사실 거의 불합격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 맞잖아요. 그때 기대 안 했거든요. 무조건 이제 불합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메일도 안 보고 있어. 합격을 하면 이메일로 오거든요, 붙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메일도 확인을 안 할 정도로 그냥 망연자실하고 재수 준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월 2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였어. 돈이라도 벌고 있자 하면서 그날 아버지 생신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 안에 다른 매장을 가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이라도 좀 사줘야겠다 이러고 생일 선물을 결제를 딱 하려고 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생일 선물 고맙다 이러면서 나 아직 결제도 안 했는데 왜 생일 선물 고맙다고 하는 거지? 실수로 아빠 카드로 긁었나? 뭐지? 이랬는데 아빠가 너 대학교 합격했다, 연대 합격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양말인지 속옷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결제하면서 막 아빠 전화 받으면서 막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야. 왜냐면은 저도 당연히 많이 그때 실망을 했고 아빠도 실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너를 너무 높게 보고 높은 대학교들만 지원한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낮은 데를 좀 더 지원을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광 울면서 진짜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고생했다 하면서 아빠 생일 파티 겸 제 연대 축하 파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잖아요. 럭키가 어려웠죠. 완전 예비 7번.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 또래들 중에서도 되게 저를 욕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는데요. 학창시절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쟤는 뭐 빨짝 공부해가지고 연대 입학하고 어찌고 저찌고. 욕을 했는데 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학창시절 다 바쳐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들 결과적으로 못 갔으니까 욕한 거 아니에요. 갔어도 노력에 대비해서 얘는 나보다 덜 노력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간 게 너무 억울하거나 화가 나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짜릿한 거예요. 진짜 솔직히 공부 조금 덜 하고 그 시간에 저는 좀 더 놀고 친구들이랑 좀 추억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뭐 잘 간 거면은 제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근데 욕한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못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쨌든 그 친구보다 공부를 덜 하고 연대를 들어간 거니까 그 친구보다는 쉽게 간 게 맞잖아요. 어쨌든 이게 댓글 다신 분도 비하의 의도로 좀 말씀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은 지금 뭐 대학이랑 상관없는 직업이고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제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댓글을 다시면은 열심히 해도 연대를 못 갔던 그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갔다 그러면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웃겨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되게 댓글 다신 분 의도가 대충 보이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댓글을 자꾸 다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보다 어쨌든 좋은 대학교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거일 텐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니만 잡이라면 누군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그런 댓글은 앞으로는 본인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전혀 혼혈 느낌이 안 나요. 어머니가 이제 슬라브계 러시아인이 맞나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완전 토종 러시아 분이 맞으시고 이렇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궁금증보다는 약간 비하의 의도로 좀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러시아냐 그냥 성형 많이 한 한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러시아 혼혈이 맞습니다. 근데 막 혼혈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맞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라고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러시아 혼혈 키워드를 많이 언급을 하긴 합니다. 자꾸 어필하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 좀 어그로가 잘 끌리긴 합니다. 저한테는 사실 제가 러시아 혼혈인 게 되게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고 엄마가 러시아 분이고 아빠가 한국 분이신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이제 유독 좀 좋아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말을 비하의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부모님도 어쨌든 한국 분들이실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말을 약간 좀 비하의 의도로 쓰시는 거는 가족의 국적, 본인의 국적이나 본인의 뿌리를 스스로 비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뿌리를 좀 스스로 좀 존중을 하고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장하면서 이 정도 한번 읽어봤고요. 제가 진짜 멀티가 안 돼서 이제 편집된 영상은 그래도 그나마 좀 짧겠지만 저 진짜 거의 2시간 가까이 화장한 거거든요. 심지어 아직 화장 다 못했어요. 빠르게 화장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본의 아니게 안 좋은 댓글들 위주로 읽은 것 같긴 한데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알고리즘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준 거야 존나 예쁘다 와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기분이 진짜 너무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눈썹만 마스카라 오늘은 연하게 화장할 거라서 속눈썹을 안 붙이고 기존에 있는 속눈썹에 마스카라만 발라서 쪽집게로 찝어줄게요. 어떤가요? 오늘 화장 최대한 연하게 한다고 해보긴 했는데 연하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적당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잘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메이크업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악플보다는 선플 위주로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질문이어도 말투만 살짝 바꿔서 물어보면은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답변을 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